반갑습니다. 6월 8일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그렇죠. 토요일이었나요? 바로 어제죠. 딱 8시에 그 빗썸 이벤트 관련해서 최종 정리를 하면은 125억치의 비트코인이 현재 빗썸 측에서 회수를 못한 상황입니다. 이게 왜 회수를 못했는지 생각해 보니까 외부로 유출인지, 그러면 정말 빗썸한테는 치명타고요. 지갑으로 해서. 아니면은 그 비트코인 자체를 매수한 사람들, 페닉셀의 매수를 125억을 한 사람들이 들고 있기 때문에, 혹은 그 사람들이 들고만 있으면은 이제 그분들의 손 그렇게만 파악이 되면은, 그래도 이제 어떻게 뭐 이미 산 거니까 그건 인정하고, 그 대신 우리가 회사 보유 들고 있는 비트코인으로 채워 넣겠다. 그래서 페닉스라는 사람들한테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매수한 사람들이 바로 외부 계좌로 출금을 시도를 바꿨다. 어, 다른 계좌로 넘겼다. 이러면 이제 골아파집니다. 다른 거래소죠. 혹은 개인 지갑이든. 빗썸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거래의 편의성을 위해서 장부 거래, 흔히 말하는 가상의 숫자, 디지털 숫자들이 왔다 갔다 한 거를 어차피 총 한 번 맞으면 되기 때문에, 이게 뭐 밤 12시 지나서 한 2, 30분 점검할 때 총합을 맞춰가지고 이제 은행에서 보면 시제 점검이라 하죠. 돈이 맞춰져 있는가. 그거를 하는 작업을 이 은행도 하고 거래소도 할 건데, 문제는 은행은 지급 준비율이라는 게 있어서 일정 비율 돈을 들고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은행은 이제 한국은행이라는 돈을 찍어내는 그런 주체가 있기 때문에 좀 널널합니다. 지급 준비율이. 하지만 거래소는 지급 준비율이 100%여야 됩니다. 100%. 고액 돈을 100% 들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삥땅 쳐서 안 돼. 다른 데 써서도 안 돼. 어, 정말 정말 이거는 신뢰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 비썸이 우려하는 게 좀 그런 걸 수 있겠죠. 이제 정부가 고강도 조사를 할 건데, 그런 게 털리면은 정말 이제 큰일인 거고, 일단은 빗썸 측에서는 점유율을 코인원이나 혹은 아마 업비트로 다 뺏기겠죠. 업비트한테 뺏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기감이 좀 가지고 있지 않나. 빠르게 뭘 했죠? 보상안을 내놨는데, 그 시간에 접속해 있던 사람들 뭐 2만 원씩 주고, 그다음에 일주일 동안 거래 수수료 무료. 왜냐면 이탈이 나오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뱅크런이 될 거였으면은 일요일 날 완전 작살이 났어야 됩니다. 근데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 지켜봐야 돼요. 일주일 정도는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주말 동안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있고, 이게 코인 거래소가 이제 일요일도 되지만 그래도 이제 영업일, 어, 일반 직장인 은행이 문 여는 영업일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비썸은 일주일 정도, 그래서 딱 일주일 수수료 무료를 하는 것 같아. 어, 그래서 일주일 정도 지켜봐야, 일주일 뒤에 뭔가 뱅크런이나 이런 게 없으면은 상관없을 것 빗썸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땐 그냥 업비트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업비트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고강도 조사가 나오면서 어떻게 털지. 아, 예, 말씀드렸죠. 지급 준비율. 고객 돈을 100% 들고 있어야 됩니다. 1원이라도 고액 돈을 유용하거나 혹은 이제 장부가 맞지 않는다고 하죠. 안 맞는 게 있다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고강도 조사에는
아마 거래소가 일반 알트코인들을 그 흔히 말하는 작업을 치는 거죠. 물량을 가, 가짜 물량을 만들어서 개미들을 꼬이든지 자전을 쳐서 위로 올리든지 그런 거에 거래소도 엮여 있는가. 보셨다시피 비트코인을 장부 거래이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생성하는 거죠. 생성해 놓고 나중에 이제 그날 밤이나 야정 지나기 전이나 지나서 금액 맞춰 놓으면 되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리하자면은 비싸움 일주일 지켜봐야 되고, 뱅크런이 그렇게 빨리 안 나오는 거 봐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싸움이 망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제가 볼 때 너무 불안합니다. 업비트 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작년부터였죠. 엘니뇨 현상, 기후 위기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 좀 가시화되는 2025년도에 매집봉이 나오고 2026년은 이제 그게 반영이 되는 그런 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대북주가 쏘아 올린 공이라고 생각하는데 트리거로 움직였기 때문에 관련주 한번 우리가 봐야겠죠. 슈퍼 엘니뇨. 기후 위기가 발생하면은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누렸던 그 기후권이 그런 사계절도 아니고 뭐 이계절이 하고 온도 극심한 온도 변화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거죠. 대표적으로는 뭐 식탁 물가 오르는 것부터 해서 엄청 많습니다. 공급 감소도 나오고 공급망이 충격이 된다는데 좀 읽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GDP가 까질 것이다. 기후 위기 자체가 태평양 수온이 상승, 슈퍼 엘니뇨가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인도 동아시아 원래 그런 작물을 키워서 곡물 사탕 공급하던 업체들이 나라가 이제 가뭄이 들고 특히 이제 남미 쪽에 우리 광산 엄청 많거든. 전 세계 물동량이 한 40% 차지하는 남미 광산. 폭우되면 뭐 어떻게 돼요? 그냥 스탑해야지.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폭우 나오면 스탑이에요, 그냥. 공급 차질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식량 및 원자재 가격 급등을 만들어낸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하겠죠. 예, 좀 재밌는 게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기후 위기는 사기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자극시킬 수 있다. 이것도 재밌는 좀 분석이었는데 확실히 반도체 만들 때 물 많이 쓰이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는 물이 많은 편에 속합니다. 왜? 산맥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산 자체가 거대한 물탱크거든요. 강도 많죠, 우리나라는. 한면이 바다기도 하고. 특히 데이터 센터가 냉각을 할 때 물을 많이 씁니다. 공짜잖아. 비용이 저렴한 거지. 그래서 물을 쓰는데 TSMC 대만이 가뭄 당시에 용수 트럭 애초에 그 농업용
이건 아예 없애버리고 공수 트럭을 30, 80억을 투자해서 물을 겨우 댔었습니다. 그래서 물 재사용, 담수화, 누수 탐지 기술이 반도체 생태계 필수 인프라를 격상. 와, 생각지도 못했다. 근데 그럴 만해.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 기존에 그 반도체에서 제일 그 뭐냐 대접을 못 받았던 게 그 수처리 관련, 클린룸 관련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뭐 딱히 반응을 못 받았고 수처리하면 어디 떠오릅니까? 삼성 E&A가 바로 떠올라야 됩니다. 우리 이전에도 그 베네수엘라 관련주로 엮었었고 또 재건에 있어서 담수화 기술 그 현대건설도 담수화하면 일가견이 있죠. 중동에서 엄청나게 했잖아. 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고 삼성 E&A 그렇게 될 수 있겠네. 근데 이거는 오늘 조사한 것들은 이제 몇몇 애들은 이제 좀 괜찮은 거 있고 대북주가 트리거로 만든 애들은 괜찮은 게 있고 다른 것들은 좀 기간 조정이 좀 더 있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큰 그림으로 이제 기후 위기가 안 좋아질 거니까 미리 대응하는 거죠. 여름 아직 이제 추운데 여름 걱정하고 있냐 하지만 투자의 시장은 원래 그게 묘미입니다. 응? 추워 죽겠는데 에어컨 관련주들이 간다니까. 응. 글로벌 에그테크 시장. 정밀노, 위성 및 드론. 야, 에그테크에 드론이랑 위성이 또 엮인다. 그러니까 재료가 무궁무진한 겁니다. 미래 기술이죠. 드론이랑 위성. 세트레가이 드론 하면 또 뭡니까? 기산텔레콤. 바로 바로 탁탁 나오죠. 자동화. 자율주행 트랙터 로봇 뭐 대동기어 대동 최근 올랐잖아. 로봇 뭐, 음, 좀 있죠. 여러 가지 너무 높아서 말을 못 하겠다. 자, 생명공학 뭐 이런 것도 있고 GMO, NGT 이런 것도 있고 가뭄과 폭염에 강한 식물을 만들어낸다. 에너지 전환의 핵심은 발전에서 전력망으로 이렇게 에너지를 생산하는 건 좋은데 이 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새는 게 왜냐하면 수요가 여기는 많이 나올 수 있고 꾸준하게 수요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전기는 필요할 때마다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저장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생산한 만큼 생산한 거를 이제 필요로 하는 그리고 또 필요로 하는 것들이 너무 확 튀거나 또 너무 확 내리면은 또 거기에 맞춰서 빠르게 조절을 해야 되고 그 조절 폭도 너무 모질하면은 바로 블랙아웃 모든 전기가 다 끊어져 버리는 그럼 다시 또 복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미세하게 조절하는 것도 정말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VPP 분산 전력 이런 것들도 한때 움직였었죠. 아 관련주 기억이 안 나네. 끼가 좋았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 그다음에 그리드 모더니제이션 공배전 효율화 우리 전력업체들 너무 높아. 너무 높아. ESS 저는 이제 ESS보다는 연료전지가 훨씬 낫다고 봅니다. 온사이트 발전이랑 합쳐져서 데이터 센터에 글로벌 기후 이제 기후가 이렇게 슈퍼 엘니뇨 맞죠? 엘니뇨로 인해서 특히 적도 부근이 완전 불반도가 됐잖아요. 불지옥이 될 거기 때문에 기후는 안 좋아지는 건 확실하고 그러면 어떤 것들이 수혜냐? 미국장 한정. 미국장에서 잘 나가는 게 대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걸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은 국내 관련주들도 얘네들의 움직임을 따라갈 것이다. 다른 얘들 제일 대표적으로 블룸에너지, 수소연료전지, 뭐 두산 뭐였죠? 두산 연료전지 기억이 난다. 그다음에 그 멤버십 종목이었던
아모센스. 아모센스. 미친 듯이 올랐죠. 근데 그런 것들. 블룸 에너지가 빠지니까 관련주도 다 빠지는 겁니다. 연료전지 관련주도. 그래서 만약 넥스트라 에너지 이런 것들이 올라간다면은 뭐 풍력, 태양광 이런 것들이 움직일 거고, 태양광은 우리나라 기술이 더 좋아가지고 넥스트라는 풍력 쪽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솔루션이 이제 텐트럼이라고 기존의 이게 중국의 저가형 태양 연료 효율이 20%입니다. 하지만 텐트럼은 이제 44%까지 끌어올립니다. 태양 에너지를. 엄청난 거거든요. 생산율이 확 늘어나는 거고. 브록필드 리뉴레이블, 요거는 이제 댐 같은 거네. 처리댐. 테슬라가 대표적이죠. ESS 에너지, 로보택시, 예정의 효율성 극대화. 테슬라는 ESS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태양광도 있습니다. 테슬라는. 애초에 테슬라가 원전 쪽 이런 게 간 게 아니라 태양 에너지를 100% 써야 된다. 그런 주의거든요. 그다음 비얼앤코, 에드테크, 선두주자 뭐 이런 게 있다. ETF도 있네요. 농산물 원자재, DBA, 에그플레이션, 해지, 에그테크, 비율. 이게 이런 것들이 좋긴 좋은데 기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당장 개별주랑은 좀 성격이 다른 거지. 이런 것들은 이제 기후가 계속 안 좋아질 거니까, 마치 우리 코스닥 지수 상품, 레버리지 이런 걸 사는 곱하기 말고 그냥 레버리지 이런 걸, 지수 레버리지 보고 이제 뭐 원자력 ETF 이런 걸 사는 것처럼, 어차피 기후가 계속 안 좋아질 거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적립식으로 사면서 방어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성장력이 있을 건데, 뭐 코덱스 맞네. 타이거, 차트 한번 보죠. 타이거 농산물 선물 인핸스, 코덱스 3대 농산물 선물. 야시, 차트 만들고 있네. 기가 막힌다이. 제가 타이밍 좋게 영상을 찍네요. 메리츠 대표 농산물 선물, 이거 다 선물밖에 없고. 메리츠 레버리지 대표 농산물 선물. 인버스도 있네. 인버스 많이 높은 자리구나. 이제 빠질 때나 만. 응. 대충 그림이 그려지죠. 그래야 될 걸 봐서. 코덱스 3대 농산물 선물, 이거 하는 수밖에 없겠네. 그나마 시총 250억대다. 농산물 쪽 보셔야 되고, 에그테크라, 요, 물, 물, 물은 없는 것 같네요. 개별 종목 보면 되니까. 자, 그래서 바로 본론 들어가 보겠습니다. 엘니뇨가 발생하면은 인도 동남아 적도 지방 근처죠. 이쪽에 가뭄이 들 거고, 원당과 곡물 생산, 원당이라면은 이제 설탕, 곡물, 우리 사료나 이룰 수 있는 것들, 가격 상승이 이루어진다.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이렇게 가격이 오르면은
명분이 생기잖아요. 가격이 원재료 올라서 올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방 경직 가격이 한번 오르면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럼 그거 전부 다 기업들한테 이득이 되겠죠. 차트를 좀 봤는데 대양제당 좋아. 뭐 설탕 여러 개 많거든요. CJ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대양제당 좋습니다. 미래생명자원 모르겠어. 고려산업 모르겠어. 사료주들 좀 봤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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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마 사조동화원 미래생명자원 말고 이게 차트는 별론데 과거에 대장질을 하던 놈이었기 때문에 이게 뭐 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좀 차트가 추세를 돌려놓은 걸 좋아하기 때문에 미래생명자원이 이제 쏘면서 차트를 돌릴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굳이 돌릴 것이다라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돌려놓은 게 그게 뭐 2등주가 되던 3등주가 되면 안 되겠지만 2등주만 돼도 충분한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의 이게 기준인 거죠. 그다음 소비재, 농심아직 그 추세선을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일단 보류입니다. 그래서 대한제당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차트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국내 수혜주 폭염, 냉방 전력 수요 폭증 더울 거니까 플러스 이제 그 데이터 센터발 그런 냉각 기술 관련돼 있고 차트 정리해놨 관련주 정리했으니까 나중에 좀 이따 같이 보기로 하고 SCD 한글로 SCD 치면 됩니다. 차트 이쁘더라고. 그냥 포구, 이구산업, 풍산, 이구산업 보면 되겠죠. 이구산업 보니까 야 이거 파동을 크게 만들어놨어. 저점 이탈 없으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좀 빠져 있는데 좀 길게 보셔야 됩니다. 이거 좀 크게 할 것 같아요. 길게 보셔야 되고 대성에너지는 모르겠고 이제 춥잖아. 이거는 이제 뭐 한참 남았지. 그 다음에 요거 여러분들 잘 몰랐을 겁니다. 나 이거 보고 와 그래 차트 보고 사람 생각 다 똑같구먼 이 생각을 했어. JC케미칼 한글로 치면 되고 팜유 가격 급등하면은 이제 바이오 DS 단속도 봤는데 JC케미칼 차트가 더 좋습니다. 자체 농장 보유도 하고 있고 팜유 관련이고 페노션 있는데 페노션 좀 가격이 미리 올라 있어요. 하림 지주도 그렇고 관련주 다 올라 하림 쪽 계열사는 다 올라 있는 상황이라서 흥하해온 보면 됩니다. 차트 이쁘죠? 수사는 이제 4조 산업 차트 이쁘더라고. 논리가 섹시해. 참치 어획량이 증가한대. 엘니뇨 수온이 상승하면서 참치가 살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고 그래서 이익이 증가하고 플러스 어, 멸치가 폐사를 하기 때문에 멸치 수요가 줄어들면서 사조 산업이 하고 있는 그런 어, 사료 산업도 멸치 이런 것들이 이제 맥돈 이말은 새끼 돼지 새끼 돼지한테 좋거든요. 새끼 돼지는 이제 아무거나 잘 못 먹어요. 소화력이 약해서 멸치 사료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성이 그 다 큰 돼지 성돈 다 큰 돼지들은 아무거나 잘 먹는데 애기 돼지들은 멸치 사료 먹어야 되기 때문에 사료 가격 오르면은 수혜를 받겠죠. 돼지 관련주도 좋아요. 이런 기존에 그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명분이 생기니까 뭐 돼지가 풍년이다 뭐 이런 개념보다는 돼지값이 오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료값이 오르면은 돼지값 올릴 수 있고 올린 것들이 그대로 비용으로 판가 상승이 매출로 영업이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또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올리면 잘 내리기 어렵거든요. 하반 경직이 좀 생기기 때문에 뭐 그쵸 구리 같은 건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1년망도 그렇고 근데 이제 설탕이나
대한제당은 차트 만들어놨기 때문에 대한제분이었나? 대한제당이죠. 대한제당 충분히 투자 포인트가 생기고 음, 그게 그 뭐냐 미국에서 이런 게 있었잖아요. 뭐냐면은 이제 클로드 클로드 코워커 뭐냐면 이제 AI 우리 챗GPT 안에 그냥 그 전문 기술 기업들이 제공하던 서비스 뭐 변호사 뭐 법률 관련 조언 뭐 그런 다양한 것들이 되는 거를 이제 AI가 다 해준다. 이래서 이제 쇼크 소프트웨어 AI 소프트웨어 쇼크가 한번 AI가 아니라 기존 소프트웨어 B2B를 하고 있던 업체들이 쇼크가 왔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필요 없어지니까 그러면서 뭔가 시장의 하락을 주도를 했거든요. 왜? 나스닥은 기술주 위주로 분포가 되어 있는데 그 기술주들이 정말 이제 상위 포식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서열 정리가 되는 상황에서 구글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있는데 왜 안 올랐냐? 일단 주가가 높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이루어졌고 또 레버리지를 쓰는 애들이 이제 그거를 레버리지 청산이 나오니까 청산이라고 이제 몰빵을 들어간 게 아닙니다. 걔네들 그냥 이제 어차피 살 건데 레버리지로 사 놓는 거죠. 그래서 그 청산 아니면 청산되기 전에 원금을 채워놔라 해가지고 뭐 금도 팔고 은도 팔고 팔아서 채워 넣는 거고 왜냐면 이제 헤지펀드 이런 애들 입장에서는 좋은 평단에 사놨는데 레버리지 써서 사놨는데 이 좀 하락하는 것들 레버리지 썼기 때문에 증거금이 금방 마르잖아요. 조금만 빠져도 이제 레버리지 비율로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던지기 전에 마진콜이 뜨고 그러면 이걸 채워 넣어라 해서 이제 뭐 금이나 은 이런 것들 자산을 판 거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 좋은 평단을 놓치기 싫으니까. 그래서 최근에 자산주들이 폭락이 나왔던 게 그런 이유이지 않나 싶습니다. 증거금 요구 이런 것들 때문에 현금화할 수 있는 현금이 필요한 거니까 주식을 헐값에 넘기지 않으려면은 헐값에 넘긴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정해놓은 포트폴리오가 망가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에 반해 비트코인, 그 금, 은 이런 것들은 펀드나 이런 것들의 포트폴리오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해지 전략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해지. 얘네들이 위험할 때 이 해지 수단을 활용해서 얘네들을 구출해낸다. 이거기 때문에 전략대로 그냥 자산을 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우려가 불식이 됐나 모르겠다. 일단 반등은 나스닥 반등 나왔고 우리 야한 선보다 4% 불반등이 나왔습니다. 미쳐버렸죠. 종가 베팅 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종목을 정리하면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국장에는 테슬라, 넥스트라 뭐 이런 애들, 한국 대한제당, 이구산업, 장투, SCD 괜찮고 JCD 케미칼, JC 케미칼 괜찮고 딱 이쁘게 정리해놨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자, 대한제당. 일단 뭐가 보입니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 앞에 상승이 나왔는가? 나왔다면 어떻게 나왔는가? 일단 세게 나왔죠. 세게 나왔고. 뭐 이렇게 갔잖아, 완전. 그냥 막 오른 만큼, 오른 각도만큼 또 떨어졌어요. 그래, 뭐, 오케이. 하고, 뭐 여기 상승이 나오고, 하락하고, 반등이 나오고, 하락하는데 저점 이탈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대체거래소 안 봅니다. 차트 분석할 때는. 왜냐면 거래량 장난치기 때문에 맞지 않아요. 저점 이탈 없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락 추세 라인을 넘긴 자리입니다. 어?
잠깐만. 어, 큰 추세는 못 넘겼네. 잠깐만. 아, 그래, 그래, 요거 넘겼다. 소추세 넘겼거든요. 그래서 매집봉 하나 나올 수 있는 자리고. 큰 추세는 못 넘겼죠. 그래서 이걸 아마 어떻게 뚫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장이 그렇게 지옥이었는데도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박스 치고 있죠. 이게 뭘 의미냐면은 지수 상관없이 움직이겠다라는 걸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물론 이제 지수가 안 좋아진다면은 이런 거 생기겠죠. 방향은 상방인데 좀 어렵게 가는. 어떻게 하면 윗골이 막 이렇게 만들고 내렸다가 다시 들어올렸다가 막 이러면서. 이러면 개미들 못 하거든요. 무서워서 못 합니다. 현재당 차트 이쁘다. 매직봉 나올 자리. 다음 사료 관련해 사조 통화원. 요거는 추세를 넘긴 모습. 이쁘죠? 추세를 넘겼습니다. 이렇게 몇 번 저항이 있고 넘기고 제가 볼 때는 행보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보가 행보를 이런 식으로 각도를 올리면서 갈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미 앞에서 좀 만들다가 한번 뺐어요. 골파기가 나온 형태죠. 이렇기 때문에 좀 세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정이 위로 가는 형태로 갈 것 같고 크게 보면은 그죠? 이 전체가 왕박스 거대한 박스이고 박스에서 보세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은 얘는 올랐으면 이 정도 내렸습니다. 올랐으면 이 정도 내렸어요. 그래. 얘도 올랐으니까 내려야 되는데 안 내려. 들어올렸네. 내려오네. 다시 여기 내려오겠네. 아니야. 버티는 모습. 이런 것들은 저점을 다 깨버렸죠. 버티는 척 하면 깨버렸는데 얘는 이런 자리에서 오히려 돌렸습니다. 이 돌린 모습이 안 보이죠. 깬 다음에 회복하려는 모습이 있어도 저점 테스트하고 돌리는 건 없습니다. 깨고 돌리고 깨고 돌리고 이렇게 하는 거. 다릅니다. 선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차트 분석한테 뭐라 했습니까? 내려가는데 스탑 걸려. 다시 각도대로 내려가겠네. 아니야. 어? 오히려 더 밑으로 내려. 그렇지. 그렇지. 내려가겠지? 아니거든. 미쳤냐? 미쳤다. 위로 갑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는 힘이 강하면 강한데 그 역행을 한다? 그럼 위로 간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물 부족 뭐 이런 거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투자 아이디어를 액침 냉각을 좀 떠올렸습니다. 이거 이제 텔레그램에서도 얘기할까 생각을 한 건데 일단 영상을 찍고 텔레그램 좋죠. 사마전기 뽑은 거 미쳤죠? 캐퍼시터. 그다음에 또 최근에 또 뭐였냐? 화장품들 그런 것도 잘 집었고 뭐 있냐? 뭐 탄소 섬유 최근에 얘기했었고 여기서 좀 빠지긴 했다. 그다음에 뭐 팜스코, 선진, 우리손 FNG 이런 양돈 관련돼서 뭐다 하죠. 돈 되는 거 다 합니다. 그다음에 또 뭐 CDMO 관련주 좋았었고 그런 거 많네. 뭐 하나 시스템 미쳤죠? 에너지 넥슨 이런 거 잡았었고 투자 아이디어 상당히 좋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하기 때문에 더 좋은 거예요. 자, 워트 액침 냉각 관련해서 차트가 제일 좋습니다. 워트가 그러니까 부담이 없다는 거지. 여기서 뭐 어쩔 건데 손절은 짧고 근데 위로는 확 열려 있는. 그 다음이 KN솔 바닥에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 박스 치고 요 강력한 저항 라인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넘기느냐. 제가 볼 때는 얘는 급등보다는
이렇게 위로 계속 슬슬슬 가면서 개미도 못하게 하는. 그래서 이런 장기 세력선에 부딪히면은 조금 밀렸다가 조정받았다가 쏘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유니셈 뭐 이런 것도 좋긴 하거든요. 이게 보면은 음, 뭐가 보입니까? 컵이 보입니다. 손잡이까지 나왔어. 이게 이제 CP 시스템이라고 보입니까? 얘는 바로 팡 쐈거든요. 원래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아마 장이 안 좋아서 스탑을 한 것 같은데, 자, 요 형태를 한번 잘 보세요. 저항 라인 있고 뚫거나 근처 간 다음에 이런 식으로 빵 쏴버리는. 거기에 뭐가 보이죠? 장기 세력선이 보이죠. 제가 만든 지표지만 정말 섹시합니다. 그래서 유니셈도 보세요. 내려갔다가 들어올렸다가 내려갔다가 들어올렸다가 한 번 더 내려왔잖아요. 여기서 쏠려고 했었어. 근데 장 안 좋아하니까 바로 급선회 한 겁니다. 얘 입장에서는, 세력 입장에서는 추세선만 이탈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어떻게 상승 삼각 수렴 형태로 끌고 갈 수도 있는 거지. 최대한 시간을 끈다면. 원래는 이제 컵 차트 형태로 바로 쏠려는, 그러니까 여기도 여러 번 시도를 했었어. 근데 그러다 뭔가 꼬인 것 같아. 그래요. 밀어서 다시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컵 차트 형태로 가려다가 상승 삼각 수렴으로 선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시간이 좀 걸리겠죠. 또 원리 상승 삼각 수렴의 원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천장은 거의 일자가 좋습니다. 각도가 좀 없는 게 좋고요. 일자로 돼 있고 요 안에서 튕겼다가 빠졌다가 또 튕겼다가 빠졌다가 튕겼다가 빠졌다가 튕겼다가 튕겼다가 넘기고 슛. 그래서 이런 상승 각도만 이탈이 없으면은 세게 갑니다. 거기다 전고 근처에서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상당히 세게 할 거예요. 그게 이제 재료로 액침 냉각이 될 수 있고. GST입니다. 살짝 차트가 좀 다 비슷비슷하죠. 그냥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급등했으면 죽어야지. 쌍봉 찍고 죽어야지. 안 죽어. 응, 아니야. 또 찍었네? 쌍봉 아닌가요? 응, 아니야.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여러 번 나오면 이제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차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중 CNS. 요것도 액침 냉각 관련이거든요. 원래 LG전자도 있었는데 차트 좀 괜찮은 것만 남겨놨습니다. 나머지는 다 뺐고. 얘도 비슷하죠. 뭐 꿀발라 났냐 여기에? 얘는 아예 그냥 대놓고 상승 삼각수렴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원래 유니셈 같은 게 힘이 좋아야 돼요. 아마 대장지를 유니셈이 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세방전기. 얘는 ESS 관련인데 차트가 이뻐서 들고 왔습니다. 추세선 있고. 내가 볼 때는 하방 경직이 생겨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이렇게 내려간다. 이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괜찮아. 이건 괜찮은데 뭐 에코프로 이런 건 진짜 이해가 안 된다. 그냥 워낙 아무리 그렇죠? 이 정도 올라왔으면은 여기까지는 인정. 근데 이게 나온 게 진짜 노인정. 음, 이해가 안 되는 흐름입니다. 에코프로가 우리 액치는가 하겠다 뭐 이런 거면 상관없겠는데 그대로 전기차만 계속 고집하고 있고 신기술 없고 이렇기 때문에 얘는 아마 중국 쪽 투자 뭐 이런 것들 들어오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중국의 뭐 지분 교환 이런 거 중국 KADL 걔네들이랑 지분 교환 이런 거 중국 라인 타면 이거 인정. ESS 대왕전기는 이제 하반 경직이 생겼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이라서 이런 거는 그냥 있다 정도만
올라간다면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해치 냉각은 워트, 유니셈, KN솔, 유니셈, GST, 한중 NCS만 보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말했던 SCD 있죠? 차트 이쁘죠? 너무 이쁘다. 자, 왜 이쁘냐 했냐면은 일단 여기 하나 박스를 쳤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했어. 각도가 조금 완만하게 하지만 골파기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면은 음봉이 보세요. 반등이 나오는데 그대로 이 하락 각도가 한 번도 틀어지지 않으면서 똑같은 각도로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 크게 이렇게 그려놨지만 원래는 따지자면은 요 하락이 하나 있고 반등 나오고 요 하락 그대로 그럼 어떻게 각도 하락 각도가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마치 여기서 하락 3파가 다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ABC 나오고 ABC 나오고 ABC가 나와야 되는데 C 이렇게 됐어. 그리고 올랐어. 추세 상방. 이전에 설명드렸지만 엘리어트 1, 2, 3파, 5파는 주식시장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나온다면 로보티즈 같이 미친 듯한 상승이 나오든지 그게 제가 유일하게 치는 엘리어트 파동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뭐 조정파입니다. 방향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N자 상승, N자 하락, N자 상승. 근데 N자 상승이 아니 N자 하락이 나와야 되는데 응 아니거든 하면서 위로 올라갔죠. 이런 것들이 이제 추세가 상방 가는 차트 패턴입니다. 이쁘죠? 제로로는 제가 볼 때 냉매 관련 점유 세계 점유율 1위거든요. 1위이기 때문에 뭐 에어컨 뭐 이런 것보다는 데이터 센터발 뭐 그런 기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애초에 이제 이걸 이제 관심 안 뒀던 이유가 어차피 연료 전지를 다 할 건데 블룸에너지가 떡하니 서 있고 거기에 이제 CHCP 기술이었나? 아우 CHCP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 뭐 SMR에서 나오는 그 열 그대로 그 냉각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미친 기술이죠. 수소 연료 전지에서만 가능하고 그 CCHP인갑다. CCHP 그 기술로 인해서 전력 그 효율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거기에 액침 냉각까지 베이스로 들어가면은 전력을 생산해서 남은 걸 또 밖으로 수출도 가능해요. 또 연료 전지잖아요. 트럭 하나만 수소 트럭이 들어오면 되지. 그래서 미래형 SMR 데이터 센터는 전력을 생산하는 것과 동시에 전력도 수출하는 그런 또 하나의 왕국이 될 수 있겠죠. 데이터 센터 자체가. 그래서 정말 뭐 먼 미래, 30년, 40년, 50년 뒤에는 데이터 센터에 그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게 될 겁니다. 딱 그 시그니엘 생각하시면 시그니엘처럼 데이터 센터 밑에 지하에 딱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빌딩을 쫙 올리는 겁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살게 되고 이거 먼 미래 같죠? 이제 거기에 이제 수소 연료 전지랑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수소 장점이 뭡니까? 물이 나오잖아. 물을 생산할 수 있다는 거 수소로는. 또 물을 분해해 수소를 만드는 거고. 이래요. 수소 있고 전력 있고 그럼 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재밌죠? 또 산소도 만들어낼 수 있어. 물을 분해하면 산소 나오잖아. 데이터 센터에 아파트가 합쳐지는 형태가 나올 거고 그게 제가 볼 때는 우리 이제 후손들 100년 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술 속도로 봐서는 100년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나이 많이 들고 50년 뒤 할아버지 됐을 때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입지가 되는 곳에 어, 뭐 아파트를 짓는 이런 것들이 아마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이제 부자들만 모여 사는 거지. 그래서 뭘 독점을 합니까? 에너지와 AI 컴퓨팅을
독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부자들이. 우리한테 가장 먼저 그 AI 기술을 주고 또 그 AI 기술은 뭡니까? 투자 시장을 따지면은 남들보다 고차원의 그런 투자 판단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이게 뭐 키보드로 쳐가지고 여기에서 올라가니 내려가니 얼마 수익 얼마 잡아야 되고 뭐 손절 얼마 되고 이게 아닙니다. AI가 알아서 다 하는데 AI 데이터 센터 안에 그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속도가 더 빠르겠죠. 우리 마치 그 증권사 HFT 하이 프리퀀시 하여튼 고매매 빈도 그런 매매를 하는 것처럼. 왜냐면은 주식시장은 뭐 상관없 1초 아니 0.0001초라도 빨리 주문 넣는 사람한테 우선을 주거든요. 투자 시장에서 AI 데이터 센터를 끼고 있는 그런 이제 좀 더 확장하면 이제 크립토 그 뭔가 자산, 가상 자산. 그 가상 자산 어차피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뀔 거고 그 가상 자산을 확보하는 주요 계층들은 데이터 센터에 옹기종기 모여 살게 될 것이다. 약간 디스토피아적이 있는데 실현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 데이터 센터가 인체에 해롭 그런 거 있죠. 소음 뭐 이런 것 때문에 해로울 수 있어. 하지만 그런 것들 기술이 조금 발전하면은 충분히 해결될 문제고 이렇게 기후가 엄청나게 안 좋아지면은 그래가지고 인간은 가장 효율을 찾기 때문에 정말 이제 뭐 근데 아무리 인프라가 없는 데로 갈 수는 없잖아. 그럼 내가 사는 터전을 유지하면서 내가 누리는 인프라나 기술적 우위 남들보다 0.001초만 빠르면 됩니다. 우위를 가지려면은 데이터 센터에 옹기종기 모여 살게 될 것이다. 이 내용도 나중에 한번 다뤄볼게요. 재밌죠? 저는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제가 투자 시장을 본다면은 항상 그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JC 케미칼 아까 우리 팜유 관련해서 봤었죠? DS 단속도 하긴 하는데 DS 단속보다는 이거 나쁘진 않네. 그래도 JC 케미칼이다. 뭐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쌍바닥, 박스, 그다음에 또 뭐 앞에 요거 골파기. 크게 보면 이렇게 되지만 엄밀히 보면은 쭉 각도 미쳤죠. 하락 쭉 했다가 상승 슬금슬금. 각도 살짝 완만해지다가 한번 썼다가 다시 각도 내려가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락이 왜 안 내려가? 반응 나오고 내려가. 그렇지 내려가. 각도 세죠. 근데 응 아니야 반등. 다시 내려가 있지. 내려가. 근데 또 반등. 내려가. 한데 옆으로 횡보. 뭐에 대해 올라야지. 장기 세력선 444일선 기준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한번 치지 않을까. 그것도 뭐라 했습니까? 앞에 박스를 치고 또 밑에 박스를 치면은 이 에너지가 이 기를 모으는 박스가 이제 기를 모으는 거거든요. 기를 두 번 모았어. 미친 듯이 가야지. 안 그래요? 차트 분석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주요 지표들도 아주 이쁘게 떠 있는 상황. 자, 그다음 흥하해운입니다. 이거는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차트 이쁘죠? 해운 관련하면은 흥하해운을 봐라. 이게 뭐 북극 항로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아까 어, 엘니뇨 엘니뇨 하면서 제가 이제도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어, 그 뭐냐 파나마 운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파나마 운하. 파나마 운하 어디 있죠? 미국 중부 대륙에 있습니다. 그 중부 대륙의 허리를 정말 많은 사람이 죽으면서 만들어냈던 운하의 운하. 근데 이게 웃긴 게
운하라 하면은 그냥 바다랑 강으로 연결돼서 그냥 직진하면 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파나마 운하는 다릅니다. 산을 넘어갑니다. 산을 넘어가요. 어떻게 하냐면은 배가 들어오면은 배를 일단 도크에 가둡니다. 물을 채워 넣어요. 그럼 배가 뜨겠죠. 그러면서 엘리베이터처럼 배를 들어 올립니다. 그래서 직진하고 다음 엘리베이터 이렇게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이제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되겠어? 물. 아까 전에 뭐 했죠? 가뭄, 적도지방, 가뭄, 미국 중부 대륙, 가뭄. 파나마 운하가 항행이 불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폐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재밌죠? 할 거면 그 엄청난 많은 물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뭐 바닷물 끌어오는 것도 할 수 있겠지만 상당히 애초에 그냥 기존에 있던 왜냐면 고산지대고 한국이랑 비슷한 구조죠. 고산지대 산맥이 많기 때문에 그 물이 자연스럽게 저장이 돼 있을 건데 비가 안 내려와. 바닷물 끌어서 해야 되는데 그 엄청난 비용이잖아. 그거 할 바에는 그냥 밑에 부에노스아이레스, 칠레 쪽 밑에 그냥 내려가서 마젤란 곳이죠. 마젤란 해협으로 가겠다. 아니면은 그래서 제가 볼 때 트럼프가 이제 북극 항로 요거에 엄청 민감한 게 이거 파나마 운하 끊기면은 밑으로 쭉 내려가는 것보다 북극지방으로 해서 가는 게 훨씬 더 아시아로 빨리 넘어갈 수 있고 유럽으로 빨리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북극 항로에 막 미친 듯이 보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기후 기후 변화는 사기다 해놓고 이런 기후 대책으로 인해서 북극 항로를 선택해야 되는 거에 참 아이러니하죠. 그게 큰 것 같아. 그러면 파나마 운하가 사용이 불가능하든지 혹은 이제 좀 정체만 되더라도 BDI가 오릅니다. 왜냐면 해운 운임이 올라요. 운임이. 거기에 지금 어디 있죠? 그 이집트에 있는 수에즈 운하. 요거는 후티 반군 얘네들 때문에 애초에 보험사들이 만약에 너희 그쪽으로 갈 거면 우리 보험 안 해줄 거다. 엄포로 놓은 상황이고 하더라도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에 보험 비용이 그냥 다 아프리카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운하 두 개가 아주 중요한 운하 두 개가 물동량이 뚝 끊기는 현상. 이러면은 운임 가격이 폭증할 수밖에 없어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해운주들을 봐야 된다. 그게 이제 북극항로로 귀결이 되는 거죠. 북극항로의 수혜가 항만 인프라도 있겠지만 해운주들도 포함이 될 것이다. 왜 이런 거대한 기후 변화가 있기 때문에 엘니뇨 때문에. 참 길었다. 근데 이 배경을 여러분 다 알아야 돼요. 저는 다 알고 하고 있습니다. H&M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죠. 왜 나쁘지 않냐? 봤잖아. 가격이 너무 저렴한 자리에서 행보네. 이 전체가 하나의 박스고 박스에 살짝 튀어나올 수도 있죠. 근데 박스의 상단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죠. 이렇게 했다가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반을 계속 크게 만들면서 가동을 크게 올려가는. 그래서 어떤 게 트리거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차트는 만들고 있다. 명분이 뭘까? 그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자, 그다음 남의 화학. 이건 이제 우리 대북주가 쏘아올린 공이죠. 미국에서 북한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 허용하겠다. 원래 이제 막았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비료 대장, 비료 점유율 1위입니다. 경농, 조비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차트적으로 우리가 해볼 만한 자리는 남의 화학입니다. 뭐가 보이죠? 당장 하락, 상승, 하락, 박스, 박스, 돌파. 내려오면 땡큐야. 저점 낮고, 그죠? 저점을 갱신 안 했고, 각도 올리고.
파동 크기 때문에 열려있는 폭도 커. 전고점만 가도 돼. 어깨만 가도 돼. 그려지죠? 이런 장기 세력선을 아마 뚫고 행보하는 모습이 일반적이지 않을까. 자, 이렇게 차트 좋은 것들 따로 좀 모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외에 뭐 신의전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폭염 관련주로 차트 이쁘죠? 진짜 이쁩니다. 이쁘고 파세코도 있습니다. 우리 멤버십 종목 파세코. 근데 어딜 것 같아요? 여기입니다. 여기. 음, 영감님처럼 영감님 무빙 올라가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이거는 차트 크게 보면은 미친 자리예요. 이거 전체 파동이랑 요거 전체 하락이랑 그다음에 제가 볼 때 기간 조정은 조금 더 있어야 되겠지만 애초에 평단이 좋았기 때문에 이거는 오래 가면은 정말 크게 먹는 놈입니다. 뭘 올릴지 명분이 뭘 올릴지 모르겠어. 이게 전부 다 매집봉이라 생각합니다. 매집봉. 이 전부 다 매집봉. 요 상승이 나오고 빡 빠졌죠. 상승이 나오고 빠졌죠. 빠졌죠. 왜 팍 밀까요? 올릴 때 올리면서 사고 내리면서 팍 내려야 매미가 털릴 거 아닙니까? 팍 내리고 거기에도 다시 들어올리죠. 그러면 이제 아따 본전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미 다 나갑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사는지 모르겠어. 제가 볼 땐 슈퍼 엘니뇨 그런 것 때문에 기후 위기가 현실화될 것이니까 이런 것들 좀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게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게 왜냐면 이제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나올 때가 되면 그러면 매집을 엄청나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뭐 정말 트리거가 되는 재료가 나와서 차트를 이제 상방 추세로 이제 요걸 넘기고 상방 추세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찐 재료가 나옵니다. 찐 재료. 이제 그거를 연금 스윙 아니라 우리 AI 강의에서 이제 그 찐 재료를 찾는 거에 대해서 AI로 이제 세팅을 해 놓은 거죠. 뭘 올릴지 몰라. 이 엄청난 에너지를 분출을 시킬 거면은 뭐로 갈지 모르겠어. 하지만 차트는 말을 하고 있다. 돈 썼다이. 보세요. 이게 그 세력의 그림이 너무 커. 이거 개미들이 견딜 수 있겠어요? 이건 좀 주고. 아,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료 관련주인데 뭐 차트가 나쁘지 않더라고 우선 시총도 낮고 뭐 이래가지고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내일장 뭐 금요일 아마 대부분 종배 안 하셨겠죠. 금요일 종배는 좀 위험하니까 월요일장 아마 불장이 될 것 같고 우리 지수도 20선을 좀 지켜주는 모습에 뭐 쓰리바닥 될 수도 있고 쌍바닥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코스닥은 좀 애매하죠. 하락 채널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코스피는 이제 역헤드앤 숄더 요것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역헤드앤 숄더 아이고 무섭다 무섭다 역헤드앤 숄더인 줄 알았지? 이게 나오길 바랍니다. 행보만 하면 그냥 코스피는 올라요. 근데 역헤드앤 숄더 나오면은 그날이 안 오길 생각합니다. 나스닥은 모르겠다 진짜. 나스닥 신이라서 모르겠다. 쌍봉 찍고 밀렸는데 반등 나올 자리긴 했어.
이 자리 반등 나왔어. 이게 회복을 하고 이 상승 추세로 만들어 주느냐. 네, 험난한 일이 발생할 겁니다. 이거는 일단 이거부터 확인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아마 쌍바닥이나 살짝 이런 식의 각도를 만들어낸 이게 아마 이게 바로 이렇게 위로 가진 않을 거거든요. 갔다가 내려와서 이거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될까요? 이 높은 자리에서 어떤 명분으로 할 건데. 이건 상해입니다. 상해처럼 중국장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내려왔고 반등 주고 20선 때려 맞으면서 내려왔고 그러다 돌리는 모습. 요게 나오면은 그래도 괜찮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안 좋다고 보면 됩니다. 뭔가 이제 요구 조건, 지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요구 조건이 많아진다면 이게 안 좋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뭐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